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의 AI 스타트업 인수,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도약이란 주제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해당 내용을 토대로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이 4만 388.34포인트로 마이너스 0.68%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17,808.96포인트로 마이너스 0.35% 하락. S&P 500 같은 경우도 5,530.18포인트로 마이너스 0.26%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모두 하락 중에 있죠. 그리고 상해 종합만 상승했고요. 니케이, 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보면 뉴욕 증시 글로벌 IT 대란 여파 속에 뭐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MS 관련해서 지금 애저 쪽에 오류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악재로 인해서 그게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오류 없이 정상 개장했다는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늘나는 자동차 이제 꿈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미중 악재 아시아 증시가 약세라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지표는 뭐 미국 원달러 환율이 3.5원 상승한 1389.5원. 이어서 S&P 500 맵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5% 하락. 반면에 애플은 0.26% 상승, 구글 0.62% 상승, 메타 1% 상승, 아마존은 반면에 마이너스 0.07% 하락, 테슬라는 무려 마이너스 3.38% 하락,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43% 하락 중에 있네요. AMD도 하락 중에 있고요. 페인그리드 보시면 지금 뉴트럴 중립 구간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명한 투자자는 파도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며 수익을 낚아올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인공지능 시장의 거물이죠. 엔비디아의 공격적인 이제 투자 전략과 이로 인해 열리는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 향한 또 다른 도약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AI 시장 지배를 향한 공격적인 인수라고 적어봤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티커는 NVDA. 전 세계적으로 GPU, AI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상장일은 1999년 1월 22일 상장했고요. 매출 구성 보면 연산 및 네트워크가 77.8%, 그래픽이 22.2%를 보여주고 있고, 주요 사업 보면 반도체 팹리스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 시가총액 2위, 컴퓨터 주변기 시가총액 2위로 어마무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평가 지표는 퍼가 69.9배, PBR이 60.6배, TSR이 37.3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 보면 2024년 2분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169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24.2%나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주옥 같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영업이익과 성장률이요.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여기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었죠. 장대 양봉을 뚫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아마 우선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돼서 여기 5선 10선, 여기 10선이죠. 10선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최악의상은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돌파한 자리죠. 그리고 쭉 일봉입니다. 일봉은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죠.
좀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쭉 급하게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장대 음봉에서 찍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올라가는 형국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음봉이 떠가지고 다시 또 내려가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60선인데 60선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를 지지할지 아니면 여기를 넘어설지는 이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그래프로 차트로 보면 왠지 60선을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 엔비디아는 AI 모델 개발 및 실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네 번째 스타트업 인수를 단행하며 GPU를 통한 AI 개발 비용 절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듯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주요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삼키며 더 강력한 존재로 지금 거듭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브레브닷 내부 인수에 대한 부분은 AI 개발자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인수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최근 인수 중에 하나로 바로 AI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 제공 기업이죠. 브레브닷 내부를 인수했고, 이 브레브닷 내부는 CPU 및 GPU 기반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 배포하기 위한 AI 및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마치 숙련된 선장이 항해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제시하듯 브레브닷 내부는 AI 개발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GX 클라우드, 엔비디아 야심찬 클라우드 서비스죠. 엔비디아는 10년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GPU를 공급해온 선두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프트 개발,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이 GPU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라는 게 젠슨 왕의 어떻게 보면 야심찬 계획이죠. 그걸 말도 했고요. 특히 지난 출시한 DGX 클라우드 서비스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윗단에서 운영되고요. 기업들이 GPU 기반 인프라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치 거대한 선박을 조종하듯 엔비디아는 DGX 클라우드를 통해 AI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DX GDX의 클라우드 확대를 위해서 M&A를 했었죠. 런콜론 AI라든가 슈어라인 IO를 인수했습니다. GDX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는 적극적인 M&A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최근 4개월 동안 이스라엘 AI 인프라 관리 스타트업이죠. 런콜론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문제 자동 해결 소프트 개발사인 슈어라인.io 등을 인수했고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듯 엔비디아는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서 DGX 클라우드 사업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주식 투자를 보면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신중한 판단이 지금 필요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60선을 찍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아마 차트에 녹아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AI 시장 지배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60선을 깰지 60선을 지지하고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 경쟁사들의 성장, 기술 발전 속도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마치 현명한 선장이 되려면 바다의 위험과 기회를 모두 파악해야 하든 말이죠. 제가 그럼 SXL에 투자하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SXL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거의 폭락 수준인데, 70달러까지 왔는데 거의 50달러도 깨졌고요. ETF 정보를 잠시 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률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58%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95.9억 달러, 그리고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 보유 비중 탑10 보면 IC 반도체 지수죠. 그리고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퀄컴, 램 리서치가 탑10 안에 있고요. 그리고 SXL의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보면 지금 돌파한 자리까지는 이렇게 찍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찍고 다시 올라갈 그런 형국으로 보이는데
최고점이 2022년 1월 1일이었죠. 74.21달러. 그리고 얼마 전에 거의 70달러 정도에 육박했는데 이거를 이제 양봉으로 뚫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시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5선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 돌파한 자리 거의 5선이랑 비슷하죠. 찍고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지만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내려갔다고 줍줍하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어, 여기 뭐 다시 여기죠. 여기를 양봉으로만 뚫을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왜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를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저는 산업 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XXL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적인 사업 전략은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주식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죠. 따라서 반도체 산업 전체 성장에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인 SXL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 해당 SXL을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SXL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장점이라고 보시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SXL은 엔비디아 외에도 인텔,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전체 성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로 3배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해서 반도체 산업 지수가 상승 시 일반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투자의 단점은 지금 폭락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변동성 증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손실률도 3배 증폭시킨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딱 폭락이 느껴지죠.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또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3배 레버리지. 반도체 산업 지수 하락 시 일반 ETF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전략의 중요성 보면 SXL은 단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하고 투자 전략 수립과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을 현명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해서라고 적어봤는데요. 투자 결정전 반드시 개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투자 목표, 리스크 수용 태도, 투자 기간, 투자 비율. 투자 목표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이익 창출인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인가. 그리고 리스크 수용 태도로는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SXL은 변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죠. 위험 감수 능력이나 태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점. 투자 기간을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인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SXL은 단기 변동성이 크죠.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비율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가용자산 중에 저 같은 경우 한 10% 정도만 띄어서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여러분들은 각자의 투자 이런 비율로 따져서 SXL을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폭락장처럼 만약 몰빵하셨으면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자신의 가용자산의 일부만 잘 선별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어 만약 투자하신다고 결단을 내리셨으면요. 나머지 자금은 안정적인 다른 상품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는 항상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고요. 투자는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수집을 통해서 투자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 동향을 항상 파악하시고 공부하는 습관, 뉴스도 보시고요. 다른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몰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또한 몰입하시지 마시고요.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산업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이라든가 경쟁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투자 여건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인수 활동은 AI 시장과 반도체 산업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투자자는 이런 변화를 기회를 삼아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는 반드시 개인 상황 고려하시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SXL은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자는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단기적인 투자 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기간을 설정하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리스크는 관리하시고요.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저런 부분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